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가까운 동료에게 끊임없이 기대를 걸고 실망하며 결국엔 좌절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조금만 더 내 방식대로 행동해준다면 모든 것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대부분 상처와 갈등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지치도록 노력하면서도 정작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기어이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의 생각과 접근 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심오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길,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 행동 방식에 당황하고 실망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을 나에게 맞추려 노력합니다. 저 사람만 좀 바뀌면 모든 게 나아질 텐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설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조종하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불필요한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기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변화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근원적인 심리에는 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타인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드는 것은 마치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끝없는 좌절과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포기는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현명한 시작인 것입니다. 이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대신 통제 가능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늘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기다리다 지쳐 잔소리도 해보고 화를 내보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시간 좀 지켜 하고 강하게 말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늦습니다. 결국 우리의 잔소리나 화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관계의 악화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계속해서 친구를 바꾸려 노력하며 관계를 망치거나 혹은 친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단순히 상대방의 단점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입니다. 친구의 늦는 습관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친구와 만날 때는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하고 다른 할 일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친구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올 때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써서 비에 젖지 않을 수는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우산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타인을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어떤 집착도 갖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본질과 행동은 분명 후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지혜이자 가장 근본적인 통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대신 그 호수 위를 고요히 흐르는 안개처럼 우리도 타인의 삶 위에 잔잔히 존재하며 우리의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앞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계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려 노력하지만 점차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어 지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친구에게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나는 지금 내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내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지만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불평만 듣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라면 상대방은 우리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관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의 문제를 대신 짊어질 의무도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바로 이러한 칸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단단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대 조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며 심지어는 내 마음속까지 읽어주길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대부분 비현실적이며 결국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각자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의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따라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당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동료는 다소 느슨하고 실수를 종종 저지르는 편입니다. 당신은 동료가 자신처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당신에게 끊임없는 좌절감과 짜증을 안겨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대 조절입니다. 동료가 당신과 똑같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동료의 다른 강점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동료는 느리지만 꼼꼼하게 작업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묵인하거나 간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인식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료에게 완벽한 보고서를 기대하기보다는 그가 제 시간에 초안을 제출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 수준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당신이 보완하거나 다른 동료와 협력하여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조절은 당신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동료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더욱 너그럽고 포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완벽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관점 전환입니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주로 그들의 부정적인 면이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 이면에는 그 사람의 다른 모습, 즉,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던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이나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시선을 돌려 그 사람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특성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유독 말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의 시끄러운 행동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늘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어색함을 없애는데 능숙하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에너지가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하게 느꼈던 그 특성이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 전환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단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탐색하려는 의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편협한 시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해 내린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틀 안에 그들을 가두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타인의 행동이나 특성 뒤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와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관점 전환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5번째 지혜는 자기 성찰입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지혜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곤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발견하는 불편함이나 짜증은 사실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과 부딪히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이러한 내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했던 시선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늘 비판적인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동료의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 자신도 남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신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작은 비판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기시켜 줄 때 우리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이 상황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우리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관계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특성이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지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질문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5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기대치를 조절하고 관점을 전환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